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모두 이전보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좀 하락하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좀 상승하는 추이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지금 이루어졌을 때는 6.8%포인트 차로 격차가 좀 줄지만 넘어서진 못하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는 조금 더 벌어집니다. 단일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지 이번에는 그 서영주 부대변인 먼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단일화 효과라는 것은요. 예. 둘이 합쳐서 본인들의 지지율과 본선 경쟁력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 김문수 후보가 더 높고 이준석 후보가 낮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예. 단일화를 했을 때 이 상대였던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느냐. 근데 아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 그래프 자체가요. 이재명 후보는 거의 그 절반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50%대에서 예. 그 움직임이 없어요. 네네. 뭐 3주차든 4주차든 그들이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도 흔들 수가 없네. 결국에는 그냥 본인들의 수치 자체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렇게 봤을 때는 이제 단일화 효과는 없다. 아. 그리고 단일화라는 자체가 어떤 자리 나눠 먹기식 단일화를 가지고는 감동을 줄 수 없는 이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적인 지향점이 같아서 둘이 힘을 합친다면 그 같이 반대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에 큰 균열을 낼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뭐 큰 단일화 효과는 없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혼준석 대변인 평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단일화를 염두에 뒀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유의미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지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굳이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네. 초등학생들이 보더라도 그 숫자 자체가 명쾌하지 않습니까? 14%포인트 차이였는데 7%포인트 이렇게 거의 절반이 줄어드는 효과가 당연히 있는 거죠. 54에서 50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문제는 이제 2주가 남았다는 거죠. 근데 그 2주는 보통 같으면 짧은 기간이지만 김문수 후보는 사실 시작한 지가 아직 채 2주도 안 됐어요. 후보가 돼가지고 정말 후발 중에서도 아주 후발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사실은 3년 전 대선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대선전을 해오신 것이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정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앞으로 12일 사전투표까지 7일 남았습니다. 추이 한번 지켜보고요.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연일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고요. 잠시 후 5시에 어떤 기자회견도 예고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동훈 선대위 공보단장이 어제 SNS에 한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두고 파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단일화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당권 줄 테니 단일화하자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내용의 글인데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은 이렇게 꼬집더군요. 당근 거래가 아니라 당권 거래도 하냐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후보의 발언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너에게 당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와서 제발 당에서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 정도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소위 말하는 친한동훈계 인사 중에 일부는 이거를 지금 대선 과정 중에 자당 내에서의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구제불능이다. 네, 이준석 후보는 당권 거래서를 이제 부인하면서 친한동훈계가 이걸 이용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내용 관련해서 승리를 위한 단일화에는 찬성하지만은 친윤 구태들의 숙주찾기용 단일화는 반대한다 이렇게 공개 비판하고 있는데 혼준석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계파 갈등의 조짐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당권을 주겠다라는 것은 네. 당권을 누가 갖고 있을 때 주겠다라는 게 이제 그 논리가 성립하는 건데 지금 당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비상대책위원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미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눈밖에 났고 이미 거리가 멀어졌었다라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인 것이고 네. 친윤이 당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 누굴 주겠다 그렇게 뭐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저건 이준석 후보의 그 표현이 정확한 거죠. 아마 친윤계에서 그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것이고 친한계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도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정당에는 권력 투쟁이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은 국가의 역주행을 막고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고 절박한 역사 의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건 그런 그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보면 네. 그래도 원팀을 향해서 저는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어제 그저께 처음 유세하고 나니까 왜 김문수 써 있는 옷을 안 입었느냐, 왜 김문수 이름을 얘기 안 했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어제 유세에서는 바로 거기에 응답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해야 된다. 여기서는 한동훈 외치지 말고 김문수 외쳐달라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당 밖에서도 그런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같은 분도 지금은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되는 때다라고 하면서 또 합류를 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원팀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네. 저는 해석합니다.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 전에 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투표용지에 후보 사퇴라고 표기가 반영이 되는데 이준석 후보는 앞서 전해드렸지만 전화하지 마. 모든 전화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5시 기자회견, 이 5시 20분으로 20분 좀 미뤄졌다고 좀 전에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뭘 말할까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단일화를 완전히 하지 않겠다라는 공개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공개선언이요? 예. 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유세장이나 현장이나 SNS 통해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공개선언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 이상 나 이용하지 마 이거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자강론을 펼치지 못하니까 자꾸 외부 세력을 끄집어 오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준석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조급하고 본인들 스스로 내부적으로 좀 약해져 있는 거는 인정하겠으나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뭘 주지 않고 아까 앞서서 개혁신당의 공보단장도 얘기했던 네. 당권 줄 테니 단일화하자. 이거 말이 됩니까? 말씀한 대로 당권이 그 친윤그룹 누구한테 있어요? 없지요. 심지어 당권이라는 매개로 이준석 후보를 욕보이는 거죠. 이준석 후보 이제 마흔이 돼서 대권을 시작하고 정치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당권을 빌미로 해서 단일화를 하면 네. 이분 앞으로 어떻게 정치합니까? 후보를 매간매직하는 이런 부적절한 상황에 놓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꾸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 프레임에 갖고 가면서 수혜를 보는 건 국민의힘 쪽입니다. 뭔가 흡수하는 듯한 쪽의 어떤 내용을 계속 흘리면서 뭔가 둘이 마지막에는 단일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큰 반열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반대로 단일화 프레임에 갇히면 본인의 확장성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는 본인의 최종 목표는 당선이겠으나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두 자리의 수치를 이번 대선에서 남기기만 하면 본인이 보수의 대안 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 자꾸 국민의힘의 단일화 프레임에 갇히면 두 자리로 가는 이 길목이 자꾸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메시지를 통해서 수신 거부, 나 이용하지 마. 두 번째는 이거 안 되겠는데 찾아오면 어떡하지? 안 되겠군. 5시 20분에 단일화는 없다. 전면 공개.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국민의힘의 구애 작전들은 멈춰야 되겠죠. 잠시 뒤 기자회견 어떤 내용일지 한번 예상을 좀 해보셨고요. 호준석 대변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단일화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들을 분들이 하시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 앞서 보신 것처럼 10%포인트가 나왔단 말이죠. 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릿수가 나온 상황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저희는 무조건 우리 후보가 무조건 단일 후보가 돼야 되니까 들어와라 이런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도 밝혔지 않습니까?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든 뭐든 어떤 방식이든 수용할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그 민심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단일화가 왜 필요하냐? 이것은 저희가 집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반기업, 반시장, 그리고 친북, 친중, 그리고 상권 분립마저 무너뜨리고 사법부 협박하고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이준석 후보께서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씀하실지 예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일화해서 단일 대우로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만에 하나라도 이준석 후보께서 완주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다면 뭐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는 독자적으로 완주해서 역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기자회견 내용일지 1시간 후, 한 50분 후쯤의 내용 한번 지켜보시고요.